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힘든 목요일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8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9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는 모두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5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은 0.8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어제 하락한 이유는 바로 대선 전까지 추가 경기 부양책이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뉴스에 전 세계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유럽 증시는 방금 개장이 되었는데 기본 마이너스 2% 이상 큰 하락이 나오고 있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서 프랑스가 비상사태에 돌입을 하며 이제부터 오후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통금 시간을 만들어 관리를 하겠다. 이러한 뉴스에 유럽 증시가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굵직굵직한 뉴스가 상당히 많았는데 빅히트가 오늘 드디어 상장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상한가로 출발을 했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4.4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빅히트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면서 방탄소년단 관련주와 오늘 엔터주가 무더기 급락이 나왔죠. 자, 그리고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진입하고 다시 한번 확진자가 110명을 돌파하며 안 좋은 뉴스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한국 증시가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연일 양매도를 하고 있고 빅히트라던가 신규 상장주 역시 이제는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앞으로 상장될 신규 상장주 그리고 빅히트 전망과 또 내일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4시 45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5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은 이틀 연속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훨씬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음봉이에요, 오음봉. 5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참 화가 나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글의 날에 미국 증시의 상승분을 전혀 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할 경우에는 미국 증시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한번 살펴보죠. 지금은 다우와 나스닥과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지난 9월 3일에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 8월 13일에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수가 2400을 찍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서 한국 증시는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 세계 상승률 1위와 2위를 다투던 시절이 있었는데 현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중화권의 채권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몰리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 역시 외국인 투자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이 중화권의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 대거 몰리면서 한국 증시에서 자금을 빼서 오히려 상하이 종합지수라던가 혹은 위안화 채권 시장에 투입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단순하게 환율이 내리고 있는 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상승해서가 아니라 위안화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1145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인민은행에서는 위안화 안정화를 위해서 위안화 절상 조치까지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중화권의 채권 시장의 돈을 빼지 않고 오히려 더 투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글의 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16조 5,933억이었는데 아니 다시 지금 신용잔고가 늘어나서 또 개인의 신용잔고는 17조예요. 17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지수가 빠지든 오르든 신용잔고는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사별로 신용이 되는 종목을 많이 축소를 했고 아예 신용이 안 되는 증권사도 생겼는데 그 덕분에 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1% 2% 내려도 지난번처럼 대거 매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특히 연말 양도소득세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10조 원 가까이 투매가 나올 수 있다.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개인의 투심도 안 좋고 시가총액 상위주를 보시면은 대부분 내리고 있어요.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시가총액 상위주를 보여드렸는데 19종목 중에서 2종목이 상승하고 있었죠. 자, 어제 영상이죠. 미국 백신 치료제 임상 중단 제약바이오주 하락이 이어질까? 이 영상에서도 똑같잖아요. 어제도 시젠과 KMW 이 2종목밖에 안 올랐어요. 지금도 똑같죠. 오늘도 2종목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지수는 어제보다 더 내렸는데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을 보시면은 우선주만 오르고 있어요. 우선주. 남성 알루미늄 우가 오르면은 남성 알루미늄도 올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안 나오고 지금은 하락장에서 가장 장난치기 좋은 스펙주, 우선주 이런 애들을 중점적으로 올리고 또 동전주 같은 애들도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는데 정말 증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연 이틀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종목을 보세요. 하락 종목이 1000종목이고 상승하는 종목에 스펙주, 우선주, 동전주를 제외하면 매매할 종목도 거의 없습니다. 거래소 역시 인버스라던가 특정 ETF를 제외하면 상승하는 종목이 없어서 오늘 같은 장에 정말 매매하기 너무 힘들더군요. 자, 그리고 나스닥을 보시면은 다우보다 훨씬 더 큰 하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좀 선방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마이너스 1.26%까지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 1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어느 정도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미국의 언택트 관련주가 어제 힘을 전혀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웠어요. 언택트 관련주 넷플릭스 보세요. 장 초반에 3.32% 상승시켜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2.28% 하락으로 마감됐는데 한국 주식들 오늘 다 이러지 않았나요? 한국 주식들이 아침에 한 2% 3% 떴으면 종가가 마이너스 2%에서 3%예요. 그래서 아침에 들어가면 무조건 물려요. 지금 증시는. 아마존도 보실래요?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아침에 잠깐 상승해서 0.62% 상승하고 종가는 마이너스 2.32%. 페이스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56%. 알파벳은 구글입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23% 하락. 언택트 관련주가 이렇게 다 내렸으니까 우리나라의 네이버 앤 카카오, 카카오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렇게 하락을 했죠. 자, 여러분 지금은 미국의 야간 선물과 유럽 증시가 대폭락 중인데 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을 현재 믿으면 안 된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도 어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우리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상승 중이었어요. 하지만 자, 10월 16일 내일이죠. 내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도 지금 이게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지만 오늘 또 뭐 경기 부양책 타결 기대감이라던가 뭐 이상한 찌라시 하나 띄우면서 다시 한번 급 반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옵션 만기일 혹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묘미인데, 자,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양책 때문입니다. 미국의 신규 부양책이 도입이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재무장관이 추가 경기 부양책은 이번 대선 전까지 타결되기 상당히 힘들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는 지난달에도 나왔고 이번 달 중순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라 식상한 뉴스죠. 그리고 유럽 증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특히 프랑스 쪽에서는 통금 시간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가 우리나라 1988년도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프랑스, 파리 등 9개 도시 통금 실시.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음식점 영업이 금지가 되며 통금 시간을 놔두고 단속을 하겠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유럽 증시가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혼조세를 보인 정도였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한국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어제는 한국 부산의 요양병원에서 대규모의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서 오늘 한국도 다시 한번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돌파하였습니다. 총 확진자는 110명인데 어제 부산의 확진자가 늘자 급등했던 알서포트 오늘 마이너스 6.67%. 메릴린치가 어제 대거 매수했는데 그 매수한 수량을 아침부터 바로 던지더군요. 지금 증시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전날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거나 종가 고가로 마무리된 종목들은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마이너스로 출발을 하고, 그리고 전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그 다음날 무조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히트가 다음날 상장한다라는 뉴스에 손오공이라던가 초록뱀 그리고 DPC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준 건 손오공이었고 오늘 종가는 플러스 0.5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종가는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가가 플러스 15.79%, 처음이자 마지막 고점이었죠. 그리고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종가까지 쫙 빠지는데 이런 게 너무 무서워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좋다고 아침부터서 시초가 매매를 때려버리면은 단 0.1%의 수익 구간도 안 주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손오공이 빅히트가 점상을 가 있으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이 종목이 점상을 가버리니까 여러분은 SK 관련주 아무거나 다 샀잖아요. SK바이오랜드. 이런 종목도 SK바이오팜이 상한가를 가자 또 상한가를 가는 거 보고 똑같이 상따하고 그래서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빅히트가 상한가를 가고 있으니 손오공을 사자 하고 들어갔다가 망한 거죠.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서 음봉, 하락이 나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신규 상장주 상한가를 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게 유료 강의라던가 이런 데 들어가면은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규 상장주를 사세요. 오늘 장이 안 좋습니다. 강사님, 지금 1등주가 상한가를 가서 못 사요. 그럼 2등주나 3등주를 사세요 하면서 그런 가르침을 받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오늘은 빅히트가 상장하는 날이었죠. 다들 기대하고 계셨을 겁니다. 아침부터 점상으로, 내일도 점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자,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4.44%, 죽음의 4가 3번이나 들어가며 마무리가 되었죠. 빅히트는 아침부터서 점상으로 시작을 했고 종가는 마이너스 34%죠. 이게 지금 35만원에서 25만원이 됐기 때문에 다음날 점상을 가도 내 본전에도 안 올 수 있는 상황이 와요.
그런데 빅히트든 DPC든 손오공이든 뭐든 지금 방탄 관련주 절대 손대지 말고 제발 빅히트 상장하면은 상 따하지 말라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가 올린 영상, 이번 주 올린 영상에 아무거나 클릭해도 제발 빅히트 상 따지 마세요. 얘 상한가 가도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는 빅히트보다 DPC예요. DPC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엄청 먹었어요. 이런 데서 막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먹고 제가 수익금 1억을 달성했을 때 그 중에서 3,000만원은 DPC 하나로 먹었던 거거든요. 근데 얘는 2만원 넘어가면 보지 말라. 왜? 이날 뭐가 나왔어요? 서류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서류 제출. 빅히트가 코스닥 상장 심사를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테마가 끝났다. 왜? 더 이상 나올 이슈가 없어요. 상장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상장이 연기가 됐어. 그래서 쫙 빠져서 나락을 가다가 상장 심사를 다시 했다. 그 뉴스에 아침부터 갭이 빵 떠서 올라갔는데 거기가 처음이자 마지막 고점이었죠. 그 뒤로 쫙 내려가는데 얘는 물리신 분들 탈출 안 하면은 3,000원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얘 다시 밑으로 내려간다. 얘 3,000원에서 여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진짜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얘 적정 주가는 5,000원에서 3,000원이에요. 자, 물론 지금 종목 토론방 DPC 초록뱀 손오공을 가면은 지금 빌보드 차트 1위에 방탄소년단이 다시 진입했다라는 호재 뉴스만 올려놓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다시 상승할 거야, 다시 상승할 거야, 다시 상승할 거야 이렇게 자유일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아니야 오를 거야, 아니야 오를 거야 하면서 사이비 교주한테 당하는 것처럼 이 종목과 사랑에 빠지게 돼버려요. 여러분 신규 상장주하고 관련된 주식이 무서운 게 티웨이 홀딩스를 보세요. 티웨이 홀딩스 2017년도에 얼마였어요? 2018년도구나. 7,200원이었어요. 저 계좌 다 까면서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6,000원 이상에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얘가 7,000원을 가든 8,000원을 가든 더 이상 손대지 않겠습니다. 이제 상장일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물리면은 거기서 이슈가 없는 한 끝이다. 상장할 때까지 가만히 두면은 이슈 소멸로 끝난다. 말씀드렸죠. 당시 7,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얼마예요? 여기 영상 찍었을 때까지만 해도 2,380원이었어요. 지금 941원입니다. 중간중간에 유상증자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티웨이 홀딩스의 주가는 현재 1,000원도 되지 않죠. 자, 그리고 빅히트에 물리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과거에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얘는 상장 초기에는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지만 1년 뒤에는 주가가 3만원 이상으로 상승을 했다. 그리고 2년, 3년 뒤에는 주가가 15만원을 돌파했다. 빅히트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종목 토론방에 나올 거예요. 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자마자 8,157원을 찍고 그 뒤 한 번도 상장가를 찍은 적이 없어요. 지금 얼마죠? 티웨이 항공? 2,500원이에요. 3분의 1 토막 나면서 상장 이후 이렇게 한 번도 안 오른 주식이 존재하고 최근에 상장했던 카카오게임즈 보세요. 점상 한번 보내놓고 그 다음날 여기서 다 빼서 상장했던 시초가를 벌써 이탈해서 오늘도 마이너스 4.04% 하락했고 기관의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자 이렇게 급락까지 나왔던 주식인데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이 불리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한두 명씩 군대를 가면서 공백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또 뉴스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면 또 증권사 레포트에 방탄소년단 군대 가면 빅히트는 별거 없다 이런 식으로 악재 기사가 뜰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게 너무한 게 기사들이 죄다 빅히트 따상 해야 된다. 얘네 점상으로 계속 랠리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추겼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엔터주를 쓸어 담았어요. 빅히트뿐만이 아니라 빅히트가 상한가를 가면은 엔터주 다 간다. 이 생각에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카카오게임즈 지금 개인이 순매수를 억 단위란 말이야. 1,373억 원을 했고 YG 엔터테인먼트 이만큼 했고 JYP, 엑세스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SM 이렇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가장 많이 매수한 순위가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JYP의 주가는 어떻게 됐죠? 네, 완전 망했습니다. 마이너스 6.7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게 정말 웃긴 거예요. 블랙핑크든 뭐든 빌보드 차트에 올랐다 뭐 했다 하면서 이렇게 쫙 올랐는데 실제 실적에 얼마나 연결될지는 뚜껑을 까봐야 돼요.
아니,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빌보드 차트에 올랐고 뭐 지금 굿즈가 얼마만큼 판매돼가지고 지금 블랙핑크가 인기가 좋다니 뭐하면 뭐 어쩌니 하면서 무슨 연예부 기자가 됐어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면서 주가를 빵빵빵 뽐삥을 시키면서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만 들어와서 꼭대기에서 물려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주가가 3달 전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 실적 부진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오늘 다 쑥대밭이 됐어요. SM도 그렇고. 자, SM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6.73% 하락. 아니, 지난주에 우리 진핑이 형이 방한한다 뭐한다 하면서 여기 살짝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팍 빼버리니까 참 화가 나더군요. 그리고 초록뱀 역시 오늘 마이너스 16.01% 하락. 최근에 BTS가 뭐 빌보드 차트 1위에 복귀했다면서 여기 플러스 7.75까지 찍어놓고, 사람들은 여기서 기다렸을 거예요. 왜? 방탄소년단 관련 주인 빅히트가 상장하면 얘도 이렇게 촥 올라가면서 한 번은 기회를 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시작부터서 마이너스 1.36% 하락을 해서 종가는 마이너스 16.01%.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어떤 주식이 상장을 하죠? 배틀그라운드로 아주 유명한 회사인 크램프톤이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장외 시장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빅히트, 크램프톤 중에서 빅히트가 일단은 따상 실패, 그 다음에 이제 크램프톤입니다. 크램프톤이 점상 가서 이렇게 랠리가 나올까요? 배그가 지금 출시된 지 몇 년이 됐고 최근에 인기는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핵 때문에 저도 게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크램프톤이 따상이 가능해서 점상 랠리라, 솔직히 이것도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빅히트도 그렇지만 무슨 크램프톤이 시가총액이 30조입니까? 30조. 지금 신풍제약이 밑에서 팍 올라와도 30조 시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크램프톤이 뭐 신규 상장을 하는데 30조의 여력을 가지고 있고,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최소 4조 원의 시가총액이 나올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시가총액이 약 8조예요. 그런데 자, 이 8조가 현재란 말이에요. 얘네들 다시 원래 공모가였던 4조 8천억 원 밑으로 훨씬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크램프톤이 배그 말고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방탄소년단도 문제가 뭐냐면은, 빅히트는 방탄소년단 군대 가면은 세븐틴 여자친구 그런 애들로 대체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YG 엔터테인먼트 빅뱅 군대 갔을 때도 블랙핑크라던가 다른 보조 애들이 있었어요. SM, 슈퍼주니어 군대 갔어도 신화라던가 여러 가지 그룹들이 많잖아요. 소녀시대도 있고. 그런데 매출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간다? 그럼 어떡하죠? 아니, 지난번 공모주에 신화를 불러일으켰던 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직원들 대박났네 했어도 물론 아직까지도 대박이에요. 얘네가 지금 오른 게 많으니까. 얘네가 지금 어제 보셨어요? 호재 뉴스 하나 빵 띄워놓고 15.25% 상승시켜놓고 종가는 플러스 3.73% 이렇게 만들어놓고 오늘 또 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공모주라던가 이런 애들은 처음에 올라갈 때는 위에 매물이 없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는 통곡의 벽이 생기면서 뚫고 가야 되는 벽이 너무 많은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상승을 하려면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치료제 개발, 코다리19 바이러스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을 해서 올리는 방법밖에 없지만, 자, 어제 올렸던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미국의 존슨앤존슨, 일라이 릴리, 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 유명 백신 회사들이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인해서 임상 3상이 다 중단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SK바이오팜이 뭐 치료제 개발이나 백신이 나온다? 지금은 그런 찌라시 띄워도 주가가 잠깐 상승하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적자 회사고 실적이 이번 분기 제대로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종목을 공략하셨나요? 이틀 전에 제가 말했던 휠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잠깐 이렇게 반등이 밑에서 살짝 나왔고 이 종목은 가벼워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가벼워서. 호가창이 얇고 가벼워서 여기 보세요. 몇 주 이렇게 안 들어왔는데도 위로 상승이 나와요. 얘는 호가창이 얇아서 그렇고 주식 발행수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가벼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로 그나마 마감을 했지만 이런 넷마블 같은 시총 상위 주면서 무거운 주식은 절대 못 오르죠. 넷마블 역시 빅히트 상장 관련주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6만원이 붕괴가 되었는데 삼성전자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업이익이 12조 넘게 나와도 안 오르고 그리고 미국의 기업가 8조 원 기술 수출을 했는데도 안 오르고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도 안 오르고 전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삼성전자가 6만원이 깨지자 개인 투자자분들만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반도체주는 정말 오늘 너무 안 가더군요. 자, 코스피의 반도체주 말고 코스닥 좀 한번 볼까요? 유니테스트. 자, 오늘은 유니테스트 상승으로 마감됐지만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기보다는 그린 뉴딜 관련주로 편입돼서 오른 거고 KC. 자, KC 같은 경우에 어제도 상승했고 오늘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KC 친구 KC텍. KC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3.10% 상승. 자, 그리고 SFA 반도체.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95% 하락. ESNS텍. 자, ESNS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었고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4만원대까지 이렇게 유인을 해놓고 난 다음에 쫙 빠져버려서 코스닥 반도체주들은 올라봤자 하루에 평균적으로 5%예요. 5%거든요? 5% 이렇게 올라버리는데 이렇게 10% 이상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장이 계속 밀리면은 얘네 하루 반등 나오고 밀리고 하루 반등 나오고 밀리고 이러면서 계속 계단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오늘 3.94% 하락. 테스. 나우나 관련주죠. 마이너스 4.76%까지 빠졌다가 연기금이 이틀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반을 던졌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살짝 매수를 했지만 금융투자, 보험 얘네들이 다 던졌어. 이게 지금 지수가 밀리니까 기관 애들이 손절선이고 뭐고 평단가 신경 안 쓰고 다 던져버려요. 자, 그리고 오늘 상당히 좋았던 인지 디스플레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보합으로 마감되었는데 보시면은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빠졌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플러스 4%까지 올랐어요. 장중의 변화가 몇 프로나 있었죠? 8%. 그리고 11시 반 매매가 이번에 안 통했어요. 11시 반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 종목도 가나 싶었더니 가나 초콜릿처럼 그냥 녹아버리더군요. 코스닥이 오늘 그냥 흘러내려버려서 11시 30분에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데 그냥 11시 30분에 사야지 하고 들어가면은 정말 망할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버스를 때렸으면 대박이었을까요? 쪽박이었을까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수가 변동이 장중에 많을 때 주로 매수를 합니다. 저는 인버스를 사두고 쭉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끊어치기를 합니다. 1% 내리면은 먹고 1%가 상승하면은 인버스를 팔고 1%가 내려가면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끊어치기를 하는 편인데 오늘같이 이렇게 쫙 내려가니까 솔직히 인버스 매매하기도 좀 그렇더군요. 제가 지금 3일 연속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전략이 뭡니까? 지금 여기 영상에서 말씀드린 전략은 코스피가 2400 진입하거나 들어가면은 곧버스 때려라. 그리고 코스닥 인버스도 때려라. 저는 어제까지 곧버스를 매매를 했고 오늘은 매매를 못했거든요. 이게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엔 제가 들어가기 껄끄러웠던 게 뭐냐면은 얘가 다시 2400을 찍으면 그때 들어가야지 생각을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850포인트에 들어가면 그때 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쉽게 손이 안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매수세가 격해지면서 한국 증시가 상승으로 턴하지 않을까 이 생각에 인버스를 매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용이 막혀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이 지금은 상당히 둔화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매수해도 지수와 종목들은 하락으로 마감되더군요. 그리고 현대약품이나 이런 애들 보셨나요? 이게 지금 매매법이 안 통한다 이런 말을 계속하는 게, 자, 보통 이렇게 상승하고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투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면서 종가 베팅을 하거나 혹은 장중에 마이너스로 전환을 해도 여기 보합선에 오면은 매매하는 그런 매매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포비돈 관련 뉴스를 찾아보셨나요? 포비돈 요오드가 공급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또는 스프레이형 포비돈을 써라,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현대약품이라던가 광동에서 나오는 포비돈 약은 효과가 있고 이건 정말 호재겠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종목을 매수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아침에 보면은 여기 보합선에서 밀려가지고 내려가다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 드디어 세령 형님들이 개미 털고 올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자, 현대약품이 1등이고 2등이 광동제약이에요. 현대약품이 올라가니까 광동제약이 슬슬 미끼를 물면서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 보합만 돌파되면 최소 이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 현대약품의 체결창을 자세히 보세요. 이런 거 보면 무의식적으로 빨간색밖에 없네, 사야 되겠다 하고 풀매수 시장가로 땡기잖아요. 여기서 만 주면 얼마야?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왔네요. 8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딱 땡기니까 아니나 다를까 나이스 하면서 어떤 애가 2만 주를 던지죠. 2만 주. 2만 주면 1억 넘게 던지면서 호가를 다 깨는데, 문제는 호가가 한번 깨지면 밑에 호가가 다시 생성이 안 돼요. 왜? 지수가 내리고 있으니까 투심이 안 좋으니까 밑에 받쳐놓고 살려는 애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잠깐 3분 동안 슈팅이 나오고 촥 빠져요. 그래서 호가가 없어서 던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밑에서 애들이 만 주씩 던지는데, 이런 거 넘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매매법 그런 건 다 하락장에서 통하질 않아요. 지금은 최대한 종가 베팅 위주라던가 아니면 종가 베팅 때 따라 들어오는 애들을 노리고 매매하는 게 좋은데,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종가 직전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얘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거래량이 너무 적죠. 2시 이후에 너무 거래량이 적어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먹어봤자 이런 데서 1%예요. 1%고 큰 돈으로 못해요 절대. 왜? 호가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종가 직전에 동시호가가 이루어지면은 그때 호가가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적이 더 많았지만, 여기 보시면은 1.2% 정도 상승 중이던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 보합으로 마무리가 돼버려요. 원래 예전에는 종가 베팅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지금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 반 정도 매수를 하고 동시호가 때 반을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베팅을 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아예 동시호가 때 갭을 뜰 걸 생각을 하고 막 2시 반부터서 어느 정도 딱 사놓고 그리고 그걸 그 다음날 오버나잇을 하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시 30분 오버나잇 전략은 안 통해요. 왜? 종가에 그냥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오면서 마이너스라던가 혹은 보합으로 마무리되는 날이 최근 들어 너무 많아요.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5일 동안 계속 내렸고, 거래일수로 5일이면은 일주일 내내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장이 계속 된다면은 종가 베팅을 동시호가에 때려버리세요. 동시호가. 그 방법이 제일로 안전해요. 그리고 실적 발표된 이마트 호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지만 시가에서 밀리면서 오늘 1.29%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하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당연히 하락을 했고, 지금은 S&P 500 나스닥 야간 선물이 1% 이상 하락해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한 종목보다 급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방금 보여드린 현대약품은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무려 3%나 내렸단 말이에요. 3%. 이렇게 내린 이유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영업 손실이 약 8억 원 가까이 발생을 해서 실적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실적이라던가 추가 상장, 유상증자 이런 악재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제 말씀드린 KPM테크 오늘 마이너스 5.97% 하락,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추가 하락,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종목 토론방 가보세요. 추가 상장을 하는데 그게 호재래요. 호재일 수가 없어요. 지금 종목 토론방에서 이야기하는 건 추가 상장하는 그 종목의 주가의 평단가를 계산해서 세력들이 손해 안 보려고 이걸 얼마까지 올릴 것이다 이렇게 글 쓰는 애들이 있지만 그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추가 상장은 그냥 일단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로 좋고, 파원에 또 봐봐요. 전환사채 물량 나오면서 양 이틀간 지금 얼마 빠졌어요? 여기하고 10% 이상 빠졌잖아요. 근데 추가 상장이라던가 전환사채 물량 나오기 전에 한 번은 신고가를 줬는데 얘네들이 물량 떠넘기려고 주가를 올리는 거지 절대 뭐 실적이 좋아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다음번에 상장하는 신규 상장주는 또 따상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빅히트를 따상하신 분들 오늘 손절 안 했으면 오늘 하루에 마이너스 34% 이상 손실을 보았을 겁니다. 자, 다음번에 신규 상장주는 이러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따상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SK바이오팜 상장 이후 상한가를 2번 이상 가면서 사람들이 신규 상장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지금은 달라요. 연말에는 여러분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연말에 상장하는 주식들은 투심도 안 좋은데 신규 상장을 하면서 오히려 폭락이 나올 수 있으니 신규 상장주가 아침에 상한가를 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따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우선주, 스펙주, 그리고 동전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장에서 움직이는 주식들은 스펙 관련주, 우선주, 동전주입니다. 시가총액이 작고 장난치기 좋은 주식들이죠. 자, 대부분 이러한 주식들은 호가창이 얇아서 억 단위로 매수를 하면은 던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가까지 꼬셔놓고 물량을 다 털어버리고 튀는 경우가 많으니 우선주를 정말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소액으로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오늘은 후원을 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